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내란 관련 또 하나의 선고가 나옵니다.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생중계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 전에 징역 23년에 중형이 내려진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는 이 전 장관의 이름이 정확히 394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두 재판은 서로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실 CCTV가 주요 증거로 작용을 했죠. 비상계엄 직후에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단둘이 앉아서 문건을 보고 있는 이 모습. 재판부는 언론사 단수 단전 조치 지시 등에 대한 긴밀한 협의 과정으로 봤습니다. 이상민에게 국회 등 주요 기관에 대한 시간대별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 사항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에선 이 CCTV 영상 속에 이 전 장관의 미소조차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고인께서 좀 웃으시는 듯한 그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리님께서 그 피고인께서 건네준 문서를 좀 유심히 살펴보시는 장면이고, 이러한 장면이 그렇다면 이 대화 내용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으로는 대화 내용을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문서의 내용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소리 없는 CCTV 영상 속의 정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전 장관은 주장을 해왔죠. 여기에 지난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서도 여러 차례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저 김장행사 문건이었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이 판결에 막판까지 뒤집기 시도를 한 거죠. 특검 역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후 진술을 마치고 방청석을 보고 웃으면서 법정을 떠났던 이 전 장관, 오늘 선고 공판에서도 웃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 저희 MB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귀국 후 저희 뉴스라이브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조금 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입니다.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예고했던 전 씨였는데요. 하트를 날리면서 등장을 했죠. 조금 전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받으러 왔지 않습니까?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백악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미동맹이 강화돼야 된다는 사람이 도망을 왜 갑니까, 미국으로? 제가 오늘 받게 될 경찰 조사 4가지 모두 다 인터넷에 재난뉴스에 올려져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조사받으러 가도 웃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자, 마음이 편안하다, 떳떳하다, 윤어게인까지 외쳤던 전 씨. 앞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1조 원 이상의 비자금을 외국에 숨겨뒀고 김현지 실장과의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 건을 포함해서 전 씨의 고발 사건이 총 8건에 달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지나친 고소 고발이다, 전 씨는 주장을 해왔죠. 이 와중에 오는 25일에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부정선거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이 토론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경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망신도 참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보시는 곳은 태국의 유명 휴양지 푸켓입니다. 현재 한 수영복 매장의 CCTV인데요. 이 영상에 포착된 흰 원피스 차림의 여성, 한국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수영복을 사러 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일행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바구니에 든 수영복을 꺼내서 가방에 슬쩍 합니다. 자,
자, 이렇게 몰래 물건을 담고 일행이 피팅하고 나서 나오니까 태연한 목소리로 엄마 마음에 들어 하는데 모녀지간으로 추정되는 이런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에는 와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가격을 물어보더니 비싸다면서 그냥 갔다고 하는데요. 이내 30분쯤 뒤에 돌아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매장 주인에 따르면 이 도난당한 제품은 수입 제품이라서 다른 제품들보다 유독 비싸다고 하는데요. 먼저 와서 물건의 위치, 동선을 파악하고 다시 온 것 같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얼굴을 공개했다는 후문입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국내 사건 사고 소식도 볼까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모두 함께 있던 20대 여성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후였습니다. 자, 지난달 말 그리고 지난 9일 모두 한 사람입니다. 화면 속에 이 택시를 잡고 있는 이 여성인데요. 이날 저녁에 한 20대 남성과 모텔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 대면대면한 사이 같았다. 숙박업소 주인은 회상을 했는데요. 이후 치킨을 시키고 나서 여자 혼자 객실에서 나왔고 다음날 가보니까 남성이 숨져 있었고 현장에는 뚜껑이 열린 맥주캔이 함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넣은 음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강북구 다른 모텔에서 사망한 이 남성의 몸에서도 역시 약품이 검출이 됐고요. 같은 수법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가까스로 깨어난 다른 남성도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이 여성의 남자친구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처방받은 약인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 여성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 중입니다.